안녕하세요. 이민아입니다.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. 울산에서 벚꽃 명소라고 하면 궁궐항과 작천정에 핀 벚꽃이 참 유명한데요. 그건 말고도 울산에 벚꽃 명소가 한 곳 더 있습니다.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? 바로 슬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. 벚꽃이 피어서 더 슬픈 역사의 현장, 그곳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. 봄하면 꽃이 떠오를 정도로 화사한 계절인데요.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봄, 그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회화강 하구를 찾았습니다. 4월이 되니까요, 이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참 기분 좋은데 보니까요, 이 강인데 강에 왜 이렇게 어선이 많이 정박해 있는 거예요? 저 이렇게 포구가 있는 강은 또 처음 보거든요. 예예예, 이 강량항입니다. 강량항이라고 강량항이요. 요 이제 이래 저쪽 건너편 이쪽에 네. 다 이 포구입니다. 이 포구 이래 물이 파랗잖아요. 선생님, 그런데 바다가 아닌데 포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? 아, 그렇죠. 이제 보통 하구에 이제 포구가 있죠. 이제 바다에 나가야 되고 네. 또 이 태풍이 와도 이렇게 강은 또 잔잔하니까 배를 옛날부터 이 배를 대기가 참 좋았던 곳입니다.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데요. 옛날은 지금보다 더 번성했던 포구였겠죠. 큰 배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며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상상됩니다. 이곳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건데요? 이거는 이제 이곳은 그 서생성하고 관련되는 곳입니다. 저 건너편에 이제 서생성이 보이지 않습니까, 그죠? 아, 예. 저기요? 예. 오. 그래서 그 옛날에는 여기 이제 그 왜군들이 배를 많이 댔습니다. 그 옛날에 많을 때는 뭐 거의 한 700~800척 이래 왔다 그래요. 와가지고 그래서 그 서생 그 진화석장도 쫙 배를 대고 여기까지 이제 배를 쫙 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치가 이제 갈대밭이 많았고 네. 곳곳이 이제 이렇게 배를 댈 수가 있었고. 지금은 고기잡이 배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이곳을 찾아왔을까요? 그것도 이제 그 외병들 이제 외선들이 많이 온 거죠. 그 물자를 싣고 왔는데. 그래 이제 보다시피 이제 서생성 보이지 않습니까? 저기 그죠? 꼭대기쯤에 있네요. 예. 저기 이제 본지환이라고 제일 높은 곳인데, 그 다음에 이제 그 2지환, 3지환 이래 돼 있어요. 평 이래 돼 있는데. 3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? 그래서 3단대 중간에 중문이 있고 그래요. 3지환까지 있는데, 저기 맨 아래쪽에 가면 이제 그 배를 댈 수가 있어요. 옛날에 지금은 이제 지형상 이래, 지금 매립이 돼 있지만, 옛날에는 이제 이래 물이 거기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물건을 바로 내리고 했던 뭐 그런 곳이 이제 바로 저 서생성이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. 일본이 쌓은 서생포 외성은 언덕 위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죠. 그런데 어떻게 물길과 연결됐던 걸까요?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갑니다. 여기가 서생포 외성 가는 길인 거예요? 예. 뭐 그렇습니다.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? 예. 지금 보다시피 이제 동문이거든요. 저기가 동문이군요. 예, 동문이고 진짜 이제 표지판이 예. 남아 있네요. 저기 그리고요? 저 보면 이제 또 성 정상에 보이잖아요. 저기 벚꽃 맞는 데가 예. 서생포 외성 정상인 거잖아요. 예. 네. 이게 이제 옛날 동문이고 성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. 여기 예. 아래까지 전부 다 성이었던 거군요. 예. 와, 진짜 성문이고, 신기한데요? 그 옛날에 좀 이제 바다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고. 여기까지 진짜요? 들어왔어.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편랑이었고. 그 전에 본 강양항에서 본 그 배들, 무수한 예. 배들이 여기까지 배를 대고 예. 이곳이 바로 서생포 외성에 왔던 거네요. 예, 그렇죠. 지금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요. 하지만 불과 400여 년 전만 해도 바다였다는 사실, 정말 놀랍습니다. 야, 여기에 서생포 외성 안내도가 이렇게 있네요. 예, 선생님, 예, 저희가 예. 좀 전에 있었던 동문과 예. 강양항이 어느 지점이에요?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제 동문이 바로 여기인데. 여기에요? 예.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그 성벽이 한 300m 쭉 따라가죠. 여기 이제 그 허리 노보리 시각기라는 아주 특이한 이래 성벽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옛날에 의병들이 쳐들어오면 막는다고 성을 쌓아놨어요. 네. 그리고 저 정상에 보시면 저 천수각 있는 여기가 이제 그 본지환이라 그래. 본지환. 네.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가 본지환.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가 이지환이라 그러고
요 밑에가 이제 삼지환입니다. 삼지환인데 그 중요한 거는 일본 요 문입니다. 문. 네. 요걸 중문이라 그래. 중문. 중문. 왜 나눈다고. 왜 그러냐? 요 안에는 내성이라 그러고 바깥은 바깥이라 외성이라 그러고. 그래서 나누는 것이 바로 요 중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가토 교마사가 머물렀다는 곳은 천수각이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 자리 천수각. 여기. 여기죠. 요 가토 교마사가 머물렀던 곳이고 요 외부에 보면 이제 저기 보면 이래 홈이 파져 있습니다. 1번, 7번 있잖아요. 그렇네요. 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거예요? 요거는 이제 그 해자. 그 일본말로 홀이라는데 여기 이제 그 땅을 파놓은 겁니다. 파고 이 밑에다가 이제 말뚝을 막 박아놨어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. 아. 그래서 쭉 이래 해놓고 이 성벽을 따라 해자를 파서 조선군들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. 지금 남아있는 성벽을 따라 저기 정상까지 이어진 서생포 외성, 그 크기가 짐작되시나요? 한눈으로 봐도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이 예. 안에 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죠. 요 성이 이제 4만 평 정도 됩니다. 4만 평. 그다음 둘레 이 연장 넓이는 한 4km 됩니다. 4km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사들이 이제 늘 숙식은 이제 저 밑에서 하고 이 전쟁 시에 뭐 적이 쳐들어올 때는 다 들어와요. 그래 평상시에 머물렀던 병사는 한 거의 8,000명에서 17,000명 정도 돼요. 왜냐면 가토 교마사의 군사들이 18,900명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널거리 머문 건 아니고 네. 또 군사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어떨 때는 뭐 수만 명이 되기도 하고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군사들이 이제 그 먹고 자고 했던 그런 자취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. 17,000여 명이 지낼 정도로 규모가 컸다는 서생포 외성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. 정상 본집화는 온통 꽃밭이었는데요. 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. 궁궐랑, 작천정과 함께 울산의 벚꽃 명소로 손꼽을 만하죠. 야 꼭대기를 올라오니까 예. 진짜 이곳이 정말 벚꽃 예. 세상이네요. 벚꽃 예. 천지인데 와 선생님 꼭 팝콘이 팍 하고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? 예, 그렇죠. 아, 좋네요. 진짜 아이고.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. 예, 예. 서생포 외성은 언제 지은 건가요? 이게 이제 공식 기록에는 이제 우리가 1593년 한 가을부터 뭐 1594년 봄까지 지었다. 임진왜란 당시네요. 예, 6개월 만에 지었다고 그렇게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6개월마다 이 성이 되느냐? 이 성에 사용된 돌이 한 10만 개가 넘어요. 10만 개가. 그래 그 돌을 깨가지고 삭고 하는 과정을 볼 때 최소한도 이제 그 한 2년 가까이 지었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일본 쪽에 기록이 나오는데 뭐 그 1592년 한 6월달, 7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2년 가까운 공사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지요. 서생포 외성을 살펴보니 얼마나 탄탄하게 잘 지었는지 이 성을 잘 지은 이유가 있었는데요. 임진왜란이었기 때문입니다. 서생포 외성이 임진왜란 당시 만들어져서 제가 여쭤보는 네. 건데요. 이 임진왜란은 도대체 어떤 전쟁이에요? 임진왜란 한마디로 이제 일본의 이제 풍신수결 가토 교마사가 군사를 동원해서 여기 쳐들어온 전쟁이죠. 그 7년간 이제 우리 임진정이 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죠? 그런 날에 이제 그 군사들이 뭐 한 16만, 15만씩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막 그들과 싸웠던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. 그런데 왜 이곳에다가 지었을까요? 그런 뭐 천혜의 요지죠. 일본에서 네. 바로 건너올 수가 있고 맞아요. 그 바람을 타면 바로 건너와지죠. 뭐 그래도 주변에 뭐 덜도 넓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사니까 그 사람들 여기 이제 지배하기 위한 뭐 그런 뜻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군사를 이제 모아가지고 출발하면 이제 울산을 거쳐가지고 경주로 칠 수가 있어요. 그 왜냐하면 경주가 그 당시에 그 임진왜란 때 굉장히 중요한 기지였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사명대사가 여기 온 것도 그 가토 교마사 경주를 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사명대사가 여기 왔습니다. 그 세 분 왔죠. 네.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달리기 위해서 그 가토 교마사를 그래서 그 세 분 저 나라에서 보내서 와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. 바로 저 자리에서 해부에서 회담을 했죠. 해가지고 그 치열한 논쟁을 했습니다. 그 유명한 또 일화가 있죠. 그때 이제 사명대사가 한테 이제 그 가토 교마사에 물었어요. 조선의 최고의 보배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사명대사가 당신의 목이다. 당신의 머리가 최고 보배다. 그래서 그
그 뭐 가토기마사 움틀했다 그래요. 네. 참 맞는 말이다 말이야. 자기가 그거 가지고 그래 욕을 얻어먹고 있구나. 네. 뭐 그런 일화도 전해오고 그 당시에 따라온 사람이 이겸수나 장이충이나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. 그 사람들이 처음 다 울산 의병들입니다. 의병장들. 또 뭐 김윤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사로 따라온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러 분 걸쳐가지고 이 회담을 했고 그 유명한 사명대사가 단판을 지으러 찾은 곳이 서생포 외성이었다니 느낌이 남다르게 다가옵니다. 진을 당시 이 성이 만들어졌고 이 외란이 끝날 즈음에 이곳을 이제 철수를 한 거잖아요. 예, 예. 시작과 끝을 이곳 서생포 외성에서 함께 한 거네요. 그렇죠. 시작은 이제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부산성 전투 그다음에 동래성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7년 뒤에 1598년 11월 23일 날 여기서 이제 요 성에서 가토 교마사 떠났습니다. 저 배를 타고 떠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11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제 울산성 학성에서 그 철수를 해가 여기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사흘 뒤에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다 떠났죠. 떠나고 이제 그다음 이틀 뒤에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부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.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곳의 역사는 아름답지 못했는데요. 그 아름다운 풍경 이면엔 슬프고도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. 그렇다면 전쟁과 함께 슬픔도 끝났을까요? 전혀 그렇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당시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많이 잡혀갔어요. 포로로 갔어요.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울산 사람들 그래서 일본에 가면 공업도 가면 울산 맛지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간 사람들 후손들이 서생시라 그래서 니시오라 그래서 니시오. 그 얼마 전에 니시오 히데가스라는 사람이 왔어요. 와가지고 나도 그 사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조상이 그 서생일지 모른다. 니시오라는 게 서생이니까 그래서 와보니까 아 자기 조상들이 고향이다. 참 반갑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떠났습니다. 떠나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살고 뭐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동남 해안을 따라 많은 외성을 지었던 일본. 하지만 선조들은 물러서지 않고 7년을 버티고 버텨서 나라를 지켜냈는데요. 그 최전선이었던 곳이 바로 울산의 서생입니다. 이 서생포 외성의 이 숨겨진 이면 그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호국의 나라 사랑의 하나의 장소입니다. 우리가 반성을 해가지고 요거 성을 이래 참 짓고 난 다음에 우리 300년 뒤에 나라가 망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. 지금 벌써 우리가 올 때마다 이 꽃도 아름답지만 여기에 담긴 정신, 우리 나라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더욱더 새겨야 참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. 네, 향토사학자 이항훈 선생님과 함께 서생포 외성을 쭉 돌아봤는데요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떠오른 하루였습니다.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아끼고 지켜야 할 때가 아닐까요?